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물가 상승 우려에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자, 시장 상황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K반도체의 숨은 강자. 이송장비 점유율 1위. 자, 두 번째 힌트.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 역대급 실적 예고. 자, 이 두 가지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면요.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 너무 어렵다 하시면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식비기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는 노란톡과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더욱더 좋은 방송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우리 백종국 사부와 함께 하죠. 자, 오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백사부 불러봐야겠죠. 백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좀 주말 동안 쉬시면서 에너지 많이 충전해 오셨나요? 네, 에너지는 많이 충전을 했는데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대부분 집 안에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뽐내주시면서 에너지 충전해 오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주식 비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부들의 주식 비기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백사부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백종국 사부의 주식 비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내 종목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저희 참여 방법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 노란톡에서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부님 픽 공략주 공개는 물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집어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저희가 좀 주식 비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코스닥 계속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사부님, 오늘 좀 장 후반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도 힘이 강하게 나와서 반등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최근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엔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소비자 태도 지수가 상당히 나쁘게 나오면서 그 이후부터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표 같은 게 계속해서 엇갈린 그러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잘 하셔야 분명히 수익을 잘 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전략, 그러한 대응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사부님이 있잖아요. 함께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비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반도체 웨이퍼 장비. 이게 또 어떤 걸지. 자,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는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 이송 장비가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웨이퍼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만드는 원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재료를 이동을 시키는 장비가 웨이퍼 이송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장비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세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송 장비도 상당히 정교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점유율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앵커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 이송 장비 굉장히 좋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점유율을? 아까 힌트를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1위?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업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에서 이송 장비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경쟁 회사로는 미국의 브룩스가 있고요. 일본의 TD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를 한번 보자면 장비 국산화에 대한 수요와 니즈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일본의 수출 금지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을 할 때 차질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비를 국산화하는 니즈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회사가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점유율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이 회사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 세메스 그리고 원익 IP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장비가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세메스입니다. 세메스라고 하시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앵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세메스 들어보셨나요? 정말 저를 뭘로 보시고 솔직히 저도 이거를 작년까지는 몰랐었는데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 공장을 방문했다고 네, 제가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바로 연결되진 않았었거든요. 네, 세메스 좀 더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세메스는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자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굉장히 큰 회사고 상당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상당히 규모도 크고 기술력을 좀 가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을 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투자를 했습니다. 세메스에서 큰 투자를 거두면서 작년에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메스 같은 경우에 매출이 2조 2,140억 원, 전년 대비로 2019년 대비로 9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00%나 상승을 했습니다. 1000%. 네. 대단하네요. 이 실적은 거의 사상 최대치를 이 회사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작년에 기록을 한 건데요. 매출 규모만 보다시피 2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장비 부문에서 글로벌로 봐도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당연히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청자분들은 생소하다라고 느끼지만 상당히 대단한 기업 그리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KOTC 시장이라는 장외 시장에 상장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거래량이 20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 바로 세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메스가 올해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당연히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납품을 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동방선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께 이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종목 얘기보단 지금 세메스를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세메스를 매수를 하면 되지 왜 이 종목을 얘기하면서 세메스를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들으면서 이게 지금 주인공이 세메스인가 싶다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다 해주셨잖아요. 비상장 주식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앵커님이 잘 아시는 것 제 같은데요. 옆에서 지금 풍어를 읽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거래량이 20주밖에 되지 않고요. 한 주당 가격이 거의 70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가격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 성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주목을 한번 해보자고 전략을 한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메스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세메스의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전년도나 그 전에 세메스의 비중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세메스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가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저도 알고 싶어서 주식 담당자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주식 담당자가 말씀을 주시기를 매출의 50%가 현재 세메스를 통해서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같은 경우에 세메스가 매출이 한 30%에서 40%를 차지를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세메스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세메스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회사의 매출의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세메스를 통해서 얻어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 성장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메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더 큰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주식 담당자가 50%를 말했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출 비중의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메스와 원익 IPS
두 업체만 합치더라도 매출 비중이 80%까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이 너무 편향된 거 아니야라는 아마 의문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셈에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충분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걱정은 조금 넣어두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올해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갈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증권사의 컨센서스상 올해 매출은 2,300억 원, 작년 대비로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장을 올해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2016년에서 2017년은 넘는 훨씬 뛰어난 성적을 올해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올해에도 분명히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2분기 잠정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 부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의 이익이 1분기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나 늘어나는데요. 물론 오스틴 공장이 재가동됐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D램 가격 상승 같은 매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분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외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이 업체 역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국산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공정이 계속해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송 장비 역시 굉장히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성이 더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상치보다 더욱더 높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만 성장 포인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엔 로봇 국산화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성과가 올해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국산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님, 이 회사는 웨이퍼를 이동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미세한 공정을 어떤 식으로 옮기는지 혹시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애국가 나올 때 화면에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뭔가 기계 같은 게 이렇게 옮기는 네, 그런 거일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굉장히 미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손보다는 기계가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텐데요. 네. 일단 로봇팔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뭐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고 있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더 많은 장비들이 많은데요. 이 로봇팔 같은 장비로 웨이퍼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로봇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과가 하반기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이러한 장비들 같은 경우에 일본 제품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산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중 그 업체들 중에 선두에 선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분명히 로봇 분야에서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수혜를 받는 게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님, 하반기는 언제부터 시작이시죠? 이제부터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7월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업의 성장이
성장에 분명히 신사업 포인트가 생겨나는 부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다양한 로봇 산업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에 대한 공정이 미세하다라고 했으니 의료용 로봇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기계 제작에 사용되는 로봇도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업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 가능성까지 매우 높은 게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와 경쟁에서 원가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매우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신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치가 아까 앵커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업의 성장도 충분히 2분기 실적 시즌에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의 성장에 신사업 포인트가 지금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업체,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참 너무너무 좋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리고 그 앞으로라는 게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제 지금부터 좀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정말 기대를 한껏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 종목인데요. 자, 점점 더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커져갑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좀 감 오시나요? 자, 근데 종목을 아는 것만은 의미가 없죠.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명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1장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2장 다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자, 지금 이거 뭐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자, 2장 저희 곳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성과 안정성을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는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35.9%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41.4%,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66.5%나 증가를 했습니다.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전체 실적보다 더 좋은 1분기는 더 좋게 나왔는데 분명히 2분기에도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반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올해 전체로 보자면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2019년에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에 상당히 좋은 성장을 했습니다. 2019년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거의 10배나 증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그 10배나 성장했던 영업이익보다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올해 전체를 봤을 때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성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면 자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산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 부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앞서 말했던 신사업 부분에 투자가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자본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안정성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5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적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채 부분은 상당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1분기에 2,400%가 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로 해서 2,000%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57% 너무나 작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작년과 올해 1분기를 한번 보자면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 증가율이 107%였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제가 10배나 늘었다고 했는데 1,064%나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를 보자면 그 작년보다 1분기 매출액이 35.9%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000%가 늘었던 것에서 다시 41%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큰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재무 비율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영업이익률과 ROE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매우 좋은 영업이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15.5% 가져가고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 30%가 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매출 성장과 더불어 이익 성장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또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부분에서도 충분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재무제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매우 좋은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 작년에 9.84배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PER이 약 7.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 평균 PER이 17배인 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2배가 올라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동종 업계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재무 그리고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평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안정성, 성장성, 저평가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ROE 결국에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아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도 참 탄탄하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장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3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였나요? 계속해서 신문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자,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제 3장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3장은 당연히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걸 보기 전에 이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건 바로 주봉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게 바로 2016년과 2017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반도체의 다운사이클이 오면서 주가도 당연히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클을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작게 나왔지만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은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부터 강하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부분은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3분기에도 하반기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슈퍼사이클에 있고 이 주가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돼서 조정을 받았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무 비율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상당한 저평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가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7년 동안의 박스권을 현재 돌파를 했는데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재료가 있었고 실적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스 상단은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지금의 조정은 박스 상단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게 매수를 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 현재 241선의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지 라인에서 현재 반등 라인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41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깨지지도 않았고 현재는 정배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반등이 나온다면 큰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추세선을 제가 깊게 만들어 왔는데요.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추세에서 현재 하단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매우 저렴한 가격대라고 기술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도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주봉상으로도 말씀드렸고 일봉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여력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여력이 매우 큰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는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큰 추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지만 추세 상단까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효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장 포인트도 있고 2분기 하반기에 기대해도 될 재료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아주 좋은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이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죠. 이제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어느 방향으로 갈지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정말 딱 좋은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정확한 매수 타점,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노란톡과 또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저희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서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주식비기 살펴봤습니다. 주식비기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백사부와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채팅방 이야기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채팅방 잠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말에도 마음껏 놀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지금 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실내에서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함께 하시면서 수익 제대로 챙겨가시면 훨씬 더 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 남겨주셨던 게 이송장비 점유율 1위 대단. 맞아요. 참 대단하죠.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앵커님이 주식에 대한 정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죠? 자, 같이 성장하고 있는 앵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그런 만큼 저희 빠르게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란톡 상담 달련님이 보내주셨네요. SFA 반도체 8,680원에 2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지금 조금 7,22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저희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홀딩하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매수가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중도 25% 정도 되시는데 8,600원대라고 하면은 조금 가격대,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수를 하실 때는 비중 5% 이하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종목을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홀딩하고 계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는 데드크로스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좀 빠르게 매도를 하신 다음에 재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보자면 4월 말에 한번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구간에서도 매도를 하셨다면 지금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박스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상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하반기에 주목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분명히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41선 같은 경우에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5,500원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은 6,500원으로 일단 제시해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반기를 길게 가져가 보자면 9,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은 단기간에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 3달 동안의 매물대가 지금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큰 거래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저는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길게 기다리셔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하시면 그런 부분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FA 반도체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높은 고점에서 사셨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금 과정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자,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그래도 하반기 좀 기다려보면 9,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참아보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 종목 상담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이만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 7,06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한화투자증권도 지금 걱정 크시겠네요. 자, 하나투자증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도 매수가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달에 강한 상승을 보일 때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 시기에 매수를 하셨었던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 시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도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상당, 매출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성장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눈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수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분명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나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성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라인은 121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매수가까지의 목표가는 제시해드리진 않고요.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6,000원 라인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길게 가져가 본다면 분명히 수익권에서 매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저는 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유망한 업종은 2차 전지와 반도체, 헬스케어 그리고 5G 정도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업체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제가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121선 라인인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 저희 같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금 손실을 보고 계셔서 걱정이 크실 텐데, 자, 손실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죠. 한화투자증권 굉장히 오래오래 들고 계신다면 다시 수익권으로 가실 수는 있겠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자, 일단은 6,000원 선에 올라오면 그때 물량 한번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4,000원 선이 깨진다면 그때는 좀 주저없이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화투자증권 저희 이야기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아이디 인형님이 보내주셨네요. 제일바이오 4,300원에 1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제일바이오도 지금 손해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손실권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부님, 제일바이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일단은 이 종목도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16일 같은 경우 갭상승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직 갭을 메꾸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갭상승으로 뛰어낸 이 구간만 계속해서 버틴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손절가 부분도 제가 조금 짧게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보시면 아마 오늘이나 7월 16일 이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갭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가 3,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인이 조금 짧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손절 라인은 일단 3,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4,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도 너무 짧게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음봉이 시작했던 시가 그 부분과 오늘의 고가 정도 가격대인 4,300원대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두고 매도하시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이슈 나올 때마다 참 상당히 변동성 큰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손절가랑 이 목표가 짧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3,800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대였던 4,300원 선으로 올라오면 그때 좀 정리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바이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5762님이 보내주셨어요. 포스코 강판 75,500원에 잡고 계신데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랑 목표가를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1분기에 매출 같은 경우는 10%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3%나 증가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가져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강판 2분기에도 분명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를 봐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자리가 왔는데요. 추세를 살짝 이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선을 5일선과 11선이 깨고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가 최근에 났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으셨다면 아마 7월 14일 정도에는 손절을 하는 게 맞았을 텐데요. 사실 손절 시기는 조금 놓친 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60일선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지 라인에서 현재 지지만 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0일선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일단은 6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짧게 제시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만약에 60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121선 라인은 5만 원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손절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8만 원대의 매물대가 존재하긴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실적을 보자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전고점 라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목표가는 8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8만 원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면 노란톡방의 전문가님께 한번 문의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67,00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88,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8만 원 선 이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럴 때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설광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279님이 보내주셨어요. 동국제강 23,0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동국제강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 볼까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분기 매출을 보자면 13.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4.8% 증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현재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데드크로스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썩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17,500원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되는 기술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1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조금 더 짧은 25,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저희가 동국제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손절가 17,500원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에서는요.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사부님 픽 공략주 공개는 물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세요. 자, 저희가 사부님 보내기 전에 오늘의 이 주식 빅이 한 줄로 좀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약 한번 해주시죠. 실적 시즌에서 분명히 빛을 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분명히 좋겠지만 2분기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하반기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